자, 이번 이야기는요, 박유천 씨 관련 소식입니다. 혹시 결혼 소식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. 과거, 그것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소식입니다. 오늘 박유천 씨 고소 여성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, 이 본격적인 이미 글쎄요, 이게 뭐 결론이 난 사건 같은데,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, 박유천 씨의 사과 모습, 과거의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저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. 경찰 조사 성실히 받고 잘 나오겠습니다. 자, 이때 당시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이 사건,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던 사건인데요. 자, 설명을 해주시죠. 이 사건과 관련된 지금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A씨라고 나오는 사람이 2015년 12월에 유흥업소, 유흥지점에서 박유천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,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. 그래서 박유천 씨를 작년 6월 12일 날 고소를 하게 됐죠. 그런 다음에 그 A씨가 고소를 취하게 됩니다. 강제성이 없다, 이런 얘기를 하자 추가로 고소인들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. 차례로 나왔고요. 이렇게 상황이 번지자 박유천 씨가 A씨 최초의 고소를 한 사람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하게 됩니다. 그러고 나서 사건이 좀 더 진행이 됐는데요. 박유천 씨는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, 하지만 무고한 것으로 밝혀지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 대신 A씨, 맨 처음에 고소를 한 A씨의 경우에는 무고죄가 진행이 돼서요, 일단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. 이러자 A씨가 항소하게 됐고, 항소장을 접수하게 됐고, 이번에 국민참여재판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. 자, 손소 변호사님, 네. 이 A 여성은 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게 된 겁니까?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? 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. 네. 그래서 피고인이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이 표현, 보편성에 입각한 여러 배심원들의 어떤 판결을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, 사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그런 문장은 아닌 것 같고요. 이제 판사가 아닌 기타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좀 한번 이 사안을 지켜봐 달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수사기관에서, 특히 검찰에서 박유천 씨에 대한 어떤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공권력의 국가기관을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판사가 판단하는 것보다 배심원 판단이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,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네. 오히려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간 것이 물론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, 일반적으로 판사님이 그냥 판단하는 경우보다 더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네.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런데 이 여성의 얘기는 그거예요. 나는 성폭행으로 그 당시에 인식을 했다. 네. 따라서 나는 무고가 아니다. 네. 그 얘기고, 두 번째 명예훼손 혐의가 또 있거든요. 네. 이 부분은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기자 인터뷰를 한 게 아니다. 네. 기자들이 내가 그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취재를 왔기 때문에 취재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. 이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거고요. 사실은 이제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연예인의 입장이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는 거는 불리한 걸 겁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자꾸 박유천 씨 측에서는 반대를 했던 건데요. 근데 박유천 씨 측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. 원래는 그랬었습니다, 이게. 근데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성범죄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은 2차 피해라고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오히려 더 본인들이 여기 네. 노출되는 걸 꺼려 하거든요. 네. 그런 걸 감수하고 나는 국민참여재판을 한번 해보겠다. 네. 이렇게 나선 거예요. 그러면은 지금 저 여성이 나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싶다 했는데 박유천 씨 측에서 아예 안 된다 하면은 못 하는 겁니까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래요? 그렇지 않고요. 해당 법의 구조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. 이제 재판부가 배제 결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건이 네.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원치 않았을 경우인데,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유천 씨가 성범죄의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.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.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. 네. 언제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근데 이미 그런 판정을, 그런 결정을 재판부가 내려서 국민참여재판을 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 여지가 없게 된 것이죠. 이렇게 되면은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
국민참여재판을 하지 말라고 좀 반대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, 하지만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인 특성상 사실 자기 자신이 이제 불기소 처분 받으면서 다 끝난 상황인데 더 이상 회자되기 싫은데 아하.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하기 싫어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. 보입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박유천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죠. 네, 이제 큰 유업 있죠. 네, N유업의 창업주의 외손녀와 이제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결혼 앞둔 새신랑이 이제 2달 후에 결혼하는데 이런 일에 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큰 부담일 것 같습니다. 네. 뭐 어쨌든 박윤천 씨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판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자가 되고 입에 오르내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